어제 3.1절이었는데, 뭐, 직접 또, 목격도 하시고, 네. 그러셨겠지만, 박근혜 측 대리인단하고 친박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발언이 제가 봤을 땐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었었거든요? 네, 누가 봐도 그렇죠.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그, 재판정에서는 판사의 말이 곧 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판사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피고인이 없는 이유가 예. 자신의 형량을 결정하는 칼자루를 판사들이 쥐었기 때문인 건데 그렇죠.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뭐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다거나 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 이제 저들이 과연 탄핵을 기각시키겠다는 생각이 있긴 한 건가 이런 생각도 전 들었습니다. 이미 탄핵 인용 가능성이 99.99% 이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을 뒤집기 어렵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까지 현재 재판관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예. 정말 단 한 명이라도 8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기각 결정을 했을 때 정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망발과 행동들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너무 일반적이지 않고 정말 이것의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도 알 텐데 예. 근데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던 분들이 대리인단이신데 예. 저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은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은 이제 굉장히 광기 어린 모습들이 예. 헌법재판소 안에서나 또는 어제 광장에서나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건데 이건 예. 뭐 누가 봐도 벼랑 끝에 바라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친박 집회의 세목이 어제 뭐 상당히 열심히 세를 모으셨는데 예.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군가 결국은 박근혜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결정이 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예. 친박 세력의 유지를 네네.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연단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쥐고 있는 친박 의원들. 아하. 이런 사람들 물론 그들은 아주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런 부당한 권력에 이제 그동안 기생해 왔었던 수구 세력들이 이런 집회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예. 이들에게 동원당하고 있는 그 많은 그 인파 참가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 들지만 예. 벼랑 끝에서의 발악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또 이 안에서 피해를 보고 희생자로 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신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어제 그 친박 집회에서 성조기가 좀 많이 보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형 성조기. 예, 이스라엘기까지 뭐 등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걸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3.1절이니까. 그렇죠. 근데 거의 비판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연단에 올라와서 연사들이 했던 얘기 중에 예. 그 한겨레 21에서 그 전문을 쭉 올렸더라고요. 예. 예, 친박단체들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예. 그래서 이제 변희재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제 했던 얘기는 아닌데 예. 8.15 해방절 날 일장기를 내리고 가장 먼저 건 게 성조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 이 글을 보는 순간 예. 이게 자랑인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일장기를 내렸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이 우리 태극기라든지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독립을 해서 해방을 해서 우뚝 설 수 있는 길을 올려야 되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성조기에 기대서 대한민국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72년 동안, 그러니까 72년 전에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면 지금은 미국의 식민지란 뜻으로 성조기를 드는 건가. 그들 스스로가 그런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리고 미국 당국에서 봤을 때는 그게 반가울 것인가. 내리라고 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외국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 아주 진짜. 이상하다는 얘기들을 제가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예. 아니 뭐 이를테면
미국의 어떤 그 독립기념일 날 네. 태극기가 대형 태극기가 거기 등장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 독립의, 예, 그렇죠. 예. 독립의 정신, 해방의 정신 자체가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요즘 그 태극기 논란을 뭐 언론들도 좀 제법 다루고 있긴 하던데요. 네. 이 논란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광복회가 매년 3.1절 즈음으로 해서 태극기를 많이 배포도 하시고 태극기 달기 그렇죠. 운동 같은 것도 하셨었는데 예. 이번에는 태극기 뜻을 훼손하지 말아라 이런 성명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광복회 회원들이신 독립유공자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근데 그 성명 발표하고요. 네. 또 그렇게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또. 참. 네. 그래서 이게 애국심의 상징이 아니라 분열의 상징이 됐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한 분열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예. 불의와 광기의 상징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태극기를 보면서 예.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태극기를 이용하고 있네라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예. 정의의 반대편에서 그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불행한 걸 보면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오죽했으면 유가족분들이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달아서 예.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면서까지 이 예. 태극기의 상징이 훼손되는 것을 바로잡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태극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걸까요? 진짜. 어려운 숙제인데요. 예. 이미 오래전부터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것부터 다들 바로잡아야 되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부 당국에서 예. 아주 공식적인 곳에서 많이 쓸 텐데 지난 예. 9년 동안 예. 수구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은 과정에서 그것이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예. 일단 정권 교체부터 되어야 그 그 나머지 과정들도 가능하지 않겠나요? 저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네. 언론이 자꾸 친박 집회를 태극기 집회라고 이렇게 제목에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이 태극기 논란을 자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동의합니다. 저도.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언론이 계속 태극기 집회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잡아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뭐 지금은 좀 바로 잡히긴 했는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든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적이 뭐 북한이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정보가 한때 막 돌았다가 지금은 또 많이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정보라고 하기도 힘들죠. 그거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한다고 보시는지요? 뭐 아주 일부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이런 게 그냥 용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성을 상실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 사람의 대선 출마자들의 국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친박 집회 유의무를 받지 않는다고 아하. 폭행을 휘두른다거나 예. 버스 안에서 촛불 집회 참가자에게 친박 집회 참가자가 폭행을 했는데 주변에서 그걸 말리는 여성들에게까지 욕설을 퍼붓고 아하. 이런 행위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죠. 기자들을 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이제 부도덕하고 나아가서 불법적이고 이런 행동들을 이 지금의 이 광기의 공간 안에서 예.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이게 탄핵 인용 후에는 얼마나 더 확산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점, 인쇄서점에 예.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처음부터 내걸었었어요. 예. 근데 탄핵 인용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여기 유리창이 깨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국적을 북한으로 바꿔서 인터넷상에서의 이런 그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 광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냥 위험하게 생각하고 주목하지 않으면 예. 많은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대단히
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찰이나 정부가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잘 대처를 안 하고 있다. 너무 소극적으로. 네,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거죠. 네, 집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절대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이라든가 선동적인 행동을 못 하겠죠, 그죠? 네. 예. 어제 집회 같은 경우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 충돌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죠. 그리고 그런 충돌을 지금까지 예. 지난 몇 달 동안 일으킨 세력은 뭐 99대 1, 거의 100% 정도 친박 집회 참가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은 양측이 거의 동등하게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논조로 저는 읽히거든요. 아하. 그 서로 생각이 다른 두 집단이 인근에서 집회를 하면 얼마든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 용인하는 듯한 그런 기사라고 저는 보는 거고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친박 집회 참가자들의 광기가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폭행이나 여러 이제 그 불법적인 행위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방관해 놓고선 그걸 그렇게 포장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이제 수사가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면 어떤 평가를 좀? 민동기 국장님께서도 페이스북에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그런 이제 글을 쓰신 거 봤는데 예. 아마 많은 국민들이 특검의 노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또 안타까운 마음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것에 비해서 예. 지금 이 상태로 특검이 종료가 돼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수사 기간이 부족했고요. 그렇죠. 또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를 했고 예. 이런 전방위적인 회방에도 불구하고 예. 국정농단, 정변 유착 이런 죄상들을 밝히기 위해서 예. 좀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동안 이제 검찰이라고 한다면 정의의 편이라기보다는 불의를 덮으려고 하는 쪽에 가깝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불신이 있었는데 예. 이런 것들이 바로잡힐 수 있는구나. 국가가 다시 이 나라가 정의롭게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심어줬다라고 생각돼서 예. 저 역시 박수를 보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라든지 삼성 이외 다른 재벌 총수들의 뇌물 혐의라든지 예. 그리고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밝히지 못했던 유가족들 앞에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예. 정유라가 아직 국내 소환이 되지도 못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의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상 관련해서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을 수사해달라고 특검이 직접 가서 예. 고소장도 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한 수사들은 블랙리스트 건 이외에는 전혀 수사를 하지 못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특검 연장이 되어서 특검 연장법이 지금이라도 반드시 통과가 돼서 예. 특검이 남은 임무들을 다 수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밝힙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한 자료를 검찰로 이제 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특수본을 가동해서 수사를 이어받아 간다고는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짜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예단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예. 이 검찰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자가 황교안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죠.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예.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가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그렇죠. 이런 우려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 특검 연장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이걸 다르게 뒤집으면 이제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향후 조기 대선에서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단하겠다. 예.
대선 끝나기 전에는 수사하지 말아라. 그렇죠. 검찰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과연 김수남 검찰총장이 황 권한대행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극복하고 정치 일정, 대선 일정하고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 네. 궁금한 게,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검찰 특수본이 탄핵된 뒤에도 네. 과연 청와대나 박근혜 쪽에 눈치를 볼 것인가? 원래 검찰이 지금까지 딱 보면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했지, 네. 죽어있는 권력은 별로 안 두려워했거든요. 네. 그 가능성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매번 이 목요일 날 방송에서마다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모든 그런 가능성은 지금 촛불의 광장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네네네. 우리의 모든 과제들이 예. 탄핵 이후의 적폐청산이라든지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예. 이 모든 것들은 촛불의 힘만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계속 나가야 될 것 같군요. 그럼요. 체력을 비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이 우리 태극기라든지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독립을 해서 해방을 해서 우뚝 설 수 있는 길을 올려야 되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성조기에 기대서 대한민국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72년 동안, 72년 전에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면 지금은 미국의 식민지란 뜻으로 성조기를 드는 건가? 그들 스스로가 그런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리고 미국 당국에서 봤을 때는 그게 반가울 것인가? 내리라고 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외국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 아주 진짜. 이상하다는 얘기들을 제가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이를테면 미국의 어떤 그 독립기념일 날, 네. 대형 태극기가 거기 등장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 그렇죠. 예. 독립의 정신, 해방의 정신 자체가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요즘 그 태극기 논란을 뭐 언론들도 좀 제법 다루고 있긴 하던데요. 네. 이 논란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광복회가 매년 3.1절 즈음으로 해서 태극기를 많이 배포도 하시고 태극기 달기 그렇죠. 운동 같은 것도 하셨어요. 어제 3.1절이었는데 뭐 직접 또 목격도 하시고 네. 그러셨겠지만 박근혜 측 대리인단하고 친박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발언이 제가 봤을 땐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었었거든요. 네, 누가 봐도 그렇죠.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그 재판정에서는 판사의 말이 곧 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판사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피고인이 없는 이유가 예. 자신의 형량을 결정하는 칼자루를 판사들이 쥐었기 때문인 건데, 그렇죠.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다거나 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 이제 저들이 과연 탄핵을 기각시키겠다는 생각이 있긴 한 건가, 이런 생각도 전 들었습니다. 이미 탄핵 인용 가능성이 99.99% 이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을 뒤집기 어렵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까지 현재 재판관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예. 정말 단 한 명이라도, 8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기각 결정을 했을 때 정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건데, 예. 이번에는 태극기 뜻을 훼손하지 말아라, 이런 성명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예. 굉장히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광복회 회원들이신 독립유공자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근데 그 성명 발표하고요. 네. 또 그렇게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참. 네. 그래서 이게 애국심의 상징이 아니라 분열의 상징이 됐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한 분열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예. 불의와 광기의 상징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태극기를 보면서 예.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태극기를 이용하고 있네라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예. 정의의 반대편에서 그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불행한 걸 보면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오죽했으면 유가족분들이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달아서 예.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면서까지 이 예. 태극기의 상징이 훼손되는 것을 바로잡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태극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걸까요, 진짜? 어려운 숙제인데요. 예. 이미 오래전부터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것부터 다들 바로잡아야 되는 꽤 오랜 시간이 망발과 행동들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너무 일반적이지 않고 정말 이것의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도 알 텐데 예. 근데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던 분들이 대리인단이신데 예. 저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은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은 이제 굉장히 광기 어린 모습들이 예. 헌법재판소 안에서나 또는 어제 광장에서나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건데 이건 예. 뭐 누가 봐도 벼랑 끝에 바라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친박 집회의 세목이 어제 뭐 상당히 열심히 세를 모으셨는데 예.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군가 결국은 박근혜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결정이 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예. 친박 세력의 유지를 네네.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연단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쥐고 있는 친박 의원들. 아하. 이런 사람들, 물론 그들은 아주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런 부당한 권력에 이제 그동안 기생해 왔었던 수구 세력들이, 이런 집회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예. 이들에게 동원당하고 있는 그 많은 그 인파, 참가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 들지만, 예. 벼랑 끝에서의 바락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또 이 안에서 피해를 보고, 희생자로 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신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어제 그 친박 집회에서 성조기가 좀 많이 보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형 성조기. 예, 이스라엘기까지 뭐 등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걸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3.1절이니까. 그렇죠. 근데 거의 비판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아. 예, 그 연단에 올라와서 연사들이 했던 얘기 중에 예. 그 한겨레 21에서 그 전문을 쭉 올렸더라고요. 예. 예, 친박단체들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예. 그래서 이제 변희재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제 했던 얘기는 아닌데 예. 8.15 해방절 날 일장기를 내리고 가장 먼저 건 게 성조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 이 글을 보는 순간 예. 이게 자랑인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일장기를 내렸으면